이번 시간에는 고급 C# 프로그래밍의 한 예로서 예외 처리 그리고 디버깅 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수 생각입니다. 축구 경기는 전후반 합쳐서 90분이지만 골이 들어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는 0.3초에서 0.5초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심장이 터질 듯한 노력이 없이는 승리의 감동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노력입니다.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일을 즐기면 돈은 따라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네요. 1960년부터 1980년대 연까지 MBA 졸업생 1,500명을 추적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졸업생들은 두 범주로 나누어졌는데 범주 A에 속한 사람들은 먼저 돈을 벌고 즉 돈 걱정을 해결한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범주 B에 속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관심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500명 중에 범주 A에 속한 사람이 1245명으로 83%이고 범주 B에 속한 사람은 17%로 255명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그들 중에서 101명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주 A에 속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0명은 범주 B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즐기면서 일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행운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델리게이터가 무엇이었나요? 네, 대리자, 대리인이었죠. 무엇을 대리한다고요? 그렇죠. 메서드를 대리하는 것이 델리게이터입니다. 델리게이터 합성은 어떻게 했나요? 네, 델리게이터 두 가지를 하고 싶으면 더하기 연산자, 델리게이터를 삭제하고 싶으면 빼기 연산자를 이용하면 됐었죠. 익명 메서드, 문람다, 식람다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은 무엇을 하는 거였나요? 네, 델리게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코드보다는 선언하는 데 굉장히 장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C# 프로그래밍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익명 메서드가 도입되고 문람다가 도입되고 식람다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장 최근 진화된 형태는 식람다로 표시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 델리게이터의 구문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이벤트 핸들들은 무엇이었나요? 이벤트는 사건, 사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건을 처리해 주는 것들이 이벤트 핸들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벤트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윈도우즈 폼즈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기존에 존재하던 컨트롤에 이벤트를 등록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컨트롤 이름, 밑줄, 그리고 이벤트 이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였었죠.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예외 처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발생 상황에 대해서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외, 영어로 표현할 때는 ex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xception은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비정상적이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을 예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error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NET 프레임워크의 CLR, Common Language Runtime, 이거는 이제 .NET 프레임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장치입니다. CLR에서는 예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외 객체를 던집니다. 그런 이 예외 객체 속에는 어떤 예외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 exception handl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주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외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중지가 됩니다. 근데 이런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중지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을 해줌으로써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추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니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는 try, catch, final입니다. 자, try.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도하다. 이렇게 되겠죠. 시도하다. catch는 뭐죠? catch는 잡다라는 뜻입니다. 잡다.
finally는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에 그런 뜻이죠. 즉 try catch 그 finally라고 하는 문장은 try 일단 시도를 해보고 뭔가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캐치해서 잡습니다. finally는 마지막에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 문장들이 있다면 걔네들을 finally에 담아두게 됩니다. try catch의 사용 형식은 이와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try 구문 속 try 블락 속에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을 담아둡니다.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실행을 시도를 하게 되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면 예외 객체, 익셉션에 해당되는 예외 객체를 던집니다. 이 예외 객체를 던지게 되면 캐치 블락에서 우리가 캐치해서 이 익셉션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E에 들어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예외를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try 블록에 예외가 없으면 이 캐치 블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finally라는 영역은 예외의 유무와 상관없이 마지막에 실행되는 문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객체를 닫는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주로 finally 영역에 들어있게 되죠.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 try catch를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구동합니다. 그리고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실행하죠. 프로젝트 템플릿은 콘솔 앱으로 하도록 하겠고 이름은 01 try catch로 하겠습니다. 위치를 지정하고 솔루션 이름은 15 exception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하죠. 그러면 아래와 같은 솔루션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먼저 try catch를 적용하기 전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한번 경험을 해보기로 하죠. 01번 try catch에서는 메인 메서드에 이렇게 두 줄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divide by zero라고 하는 exception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게 되면 이 값은 기본적으로 무한대가 되어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프로그램에서는 divide by zero exception이라고 하는 예외로 발생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의 값을 정의를 하고 3 나누기 제로를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아래와 같은 예제가 나옵니다. 처리되지 않은 예외 system.divide by zero exception 그리고 0으로 나누려 했습니다. 위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줄 15번까지 이런 정보를 위치 정보까지를 나타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익셉션이 오류가 발생하여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가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다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종료되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try catch라고 하는 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01번 예제를 잠깐 좀 수정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divide by zero exception 예제 밑에다가 try catch 구문으로 예외 상황에 대한 조치를 수행한다라는 걸 넣기로 하고 우리 오류가 발생했던 두 구문을 try 블럭 속에다 집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catch 블럭을 이렇게 만들어 줬네요. catch 블럭에 exception E를 가지고 있으면 이 E의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E.점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예외를 알 수 있고 E의 위치도 알 수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오류가 발생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try 구문 내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catch 구문은 건너뜁니다. 전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해보게 되면 예외 발생 그리고 여기에 0으로 나누려 했습니다 라고 하는 오류의 정보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비정상적인 실행은 아닙니다. 예외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종료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finally 영역까지 한번 좀 알아보긴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02번 try catch finally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서드에서는 try catch 영역에 우리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코드를 try 블럭에다 배치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내용들을 catch 영역에 넣죠. 항상 마지막에 실행이 되어야 되는 구문들을 우리 finally 영역에 블럭에 넣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하게 되면 16번 줄 console.write 라인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18번 줄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19번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이 오류 영역, 캐치 영역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점 메시지를 통해서 발생한 오류의 정보를 화면에 출력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영역이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실행된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것입니다. 실행된 내용을 보면 트라이블럭 시작, 예외가 캐치 영역에 나오고 파이널리 영역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19번 줄에 있는 영역들은 화면에 출력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9번 영역에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여기에 18번 줄에다가 주석 처리를 하기로 하죠. 18번 줄을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을 보면 16번 줄이 출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19번 줄이 출력이 됩니다. 캐치 영역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들어올 일이 없죠. 그리고 파이널리 영역에 있는 내용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결과를 보면 트라이블럭 시작, 트라이블럭 끝, 파이널리 영역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즉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캐치 영역은 건너뛴다. 그러나 파이널리는 항상 실행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예외 클래스의 종류를 보기로 하죠. 예외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예외 클래스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 클래스는 exception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모든 예제에 대한 기본 클래스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exception이라고 하는 exception이 있는데 런타임 생성 오류의 기본 클래스입니다. 이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덱스, 이것은 지수 그런 의미죠. 배열 같은 데서 0, 1, 2, 3, 4, 5, 6, 7, 8, 9 그것이 인덱스입니다. out of range 그러면 범위를 벗어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exception 예외입니다.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난 예제 그런 뜻이 되겠네요. 보통 배열에서 사용되고 인덱스가 올바르지 않을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ARR이라는 배열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ARR.length에다가 더하기 1 그러면 그 배열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배열의 인덱스가 유효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발생된 그런 배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null reference exception, reference 그러면 우리가 참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조형 변수에서 null 값인 상태에서 값을 사용하려고 하면 발생하는 겁니다. null 개체가 참조되는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브젝트 O를 null이라고 선언하고 O를 toString 글자로 바꾸라 그러면 O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null 상태에 있는데 null 상태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참조형에서 이 상태를 nul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레퍼런스 변수만 만들어진 상태를 null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참조하고 뭔가를 참조를 하고 있어줘야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참조하는 게 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글자로 바꾸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죠. 그럴 때 발생한 오류 null reference exception입니다. access violation exception, access 접근하다 그런 뜻이고 violation 위반이라는 뜻입니다. 포인터가 잘못됐을 때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 access violation excep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nvalid operation exception, 이것은 우리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컬렉션에서 아이템을 제거한 후에 다음 자료를 가져와라 하고 실행한다면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argument exception, argument 그러면 보통 우리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수를 의미합니다. 인수가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오류를 우리 argument ex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argument null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argument null exception은 null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으로 s를 null 값으로 선언하고 index of s라고 한다면 여기 s는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null 상태에서 인수를 전달하면 저런 잘못이 발생하게 됩니다. argument out of range exception, 이것은 인수가 지정 범위를 넘어섰을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이 지금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다면 0, 1, 2, 3, 4, 5까지가 존재할 수 있는 인수의 범위네요. 그런데 캐릭터 9번 위치의 캐릭터 가져와라.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그 오류들은 우리가 프로그램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들이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루문입니다. 수루는 던지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예외를 던진다 그런 표현을 썼죠. 예외 객체를 직접 내가 만들어서 던질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캐치 영역에서 받게 되겠죠. 자,
우리 그 사용 형식은 true라고 해놓고 우리가 exception 객체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exception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강제적으로 내가 예외를 발생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실습 3에서 사용자 지정 오류를 한번 발생시켜 보기로 하죠. 03번 프로젝트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 콘솔에서 프로그램 시작을 넣어주고 try 영역에서 이제 try 블럭을 지정하고 여기다가 수루를 해줬습니다. 수루 new exception 사용자 지정 오류라고 넣어줬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서 console.write 라인으로 캐치 블럭 출력하고 e.message 출력하면 우리 e가 가지고 있는 여기 예외 e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정보를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oString 그러면 e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글자로 바꿔서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e.source 그러면 예외가 발생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e.toString 그러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고 e.source나 e.message는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행을 된 걸 보면 프로그램 시작하고 try 블럭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캐치 블럭이 시작이 됐네요. e.message는 사용자 지정 오류 이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e.toString으로 하면 system.exception이라고 하고 사용자 지정 오류 메시지가 있으면서 발생한 위치까지 줄번호까지가 들어있는 게 이제 e.toString입니다. 예외 발생 장소 소스로 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서 그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03번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이미 지정된 오류를 한번 발생시켜 보기로 하죠. 우리는 out of range exception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내용은 별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17번 문장과 좀 달라지면 되겠네요. 17번에서 이전에는 우리가 new exception 생성자를 호출해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exception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을 호출하게 되면 우리가 특정 지정된 exception을 발생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치 영역에서 그 정보들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주었네요. 결과를 보면 프로그램 시작, 그 다음에 try 시작, 캐치 시작, 그리고 e.message로 출력한 것, 이를 전체 통째로 글자로 바꾸어서 출력한 것, 예외가 발생한 장소를 출력한 것, 이런 형태로 출력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index out of range exception을 만들었더니 e.message 우리가 전달하지 않아도 인덱스가 배열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음은 리스루 예제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리스루 예제는 별도의 클래스가 존재하고 클래스 내부에서 예외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05번 리스루 프로젝트를 만들고 탑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하기로 하죠. 자, 탑 클래스입니다. 탑 클래스에서 public void 형태로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었네요. say hello라는 메서드에서 우리는 string 값에 null 값을 주고 그리고 이 s를 toString 글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s의 값이 없었기 때문에 null reference exception이 발생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17번 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캐치 영역에서 우리가 예외가 발생한 것을 이제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입니다. 프로그램 주 진입점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시작하고 탑 클래스를 이용해서 t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줬네요. 그리고 t.sayhello 그러면 우리는 sayhello 속에 오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sayhello라고 호출하게 되면 우리는 이 영역에서 캐치 영역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로 하죠.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탑 클래스 say hello 내부에서 e도 출력했고 그 e를 출력하는 세 가지 예가 나왔죠. 근데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메인 메서드에는 분명히 메인 메서드라는 게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출력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는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진 않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through라고 하는 문장을 하나 집어넣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say hello 내부의 캐치 영역에서 쭈루룩 오류를 발생시키고 through라고 하는 구문을 이용을 하게 되면 호출하는 위치로 예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메서드에서 보면 프로그램 시작하고 캐치 영역에서 메인 메서드 내부라는 문장이 찍히고 거기에 대한 E의 정보들을 출력하는 구문들이 놓여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면 자, 2번 탑 클래스 영역에서 분명히 오류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메서드에서도 이 수루를 통해서 전달됨으로써 우리는 그 메인 메서드에서도 이제 오류가 발생한 상황을 알아낼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리수루를 통해서 클래스 내부에서 발생한 오류 상황을 메인 메서드로 전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 내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클래스 내부에서 오류를 잡지 않고 바깥쪽 호출하는 위치에서 오류를 잡는다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원활하게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06번 프로젝트로 트라이 캐치 인 메인이라고 하는 메인에서 트라이 캐치를 사용하는 예를 보기로 하죠. 그리고 탑 클래스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탑 클래스 내부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스트링 호출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구문 딱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트라이 캐치 영역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트라이 캐치는 하나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t.say hello를 트라이에다 넣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캐치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처리를 하게 되면 t.say hello에서 오류가 발생하죠. 오류가 발생하면 클래스 내부에서 걔네들을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메인 메서드에서 트라이에서 잡아서 캐치로 바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메인 메서드 내부에서 우리가 트라이 캐치로 정보가 익셉션을 잡아낸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트라이 캐치를 쓸 때는 너무 세부적으로 클래스 내부에서 오류를 잡으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바깥쪽에서 오류를 잡아야만 오히려 좀 더 효과적으로 오류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 6번이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예외 처리 구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 예외 처리 구문을 한번 보기로 하죠. 우리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예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런 예외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그 예외가 발생하면 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를 찾고 그다음에 뭐 널 레퍼런스면 널 레퍼런스를 찾고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다중 예외 처리 구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07번 예제에서 멀티플 익셉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하죠. 그리고 프로그램 내부에서 우리가 이제 예외 종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여기 오타가 났네요. 예외를 경험하시겠습니까? 라고 정보를 준 다음에 우리가 1번은 디바이드 바이 제로, 2번은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3번은 널 레퍼런스 이런 세 가지의 그 오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면 exit 빠져나가는 거죠. 컨트롤 C를 누르면 읽은 값이 널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읽은 값이 널 값이냐를 통해서 while 문으로 처리해주면 반복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ile 구문을 통해서 console.readline으로 읽은 것을 인풋에다 저장하고 인풋 값이 널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죠. 널 값이 아니면 읽은 값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네요. 읽은 값이 있을 때 그 인풋 값이 1번에 해당되면 여기는 divide by 0, 2번에 해당되면 배열 요소의 크기보다 더 큰 걸 넣어가지고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을 만들었습니다. 3번인 경우에는 s에다 널 값을 주고 글자로 바꿈으로써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하도록 만들었네요. 디폴트 영역은 잘못 입력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치 영역에서 이 익셉션을 확인해 보는데 이 값이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인 경우에는 0으로 나누려 하는 오류가 발생한 거죠. 이 값이 널 레퍼런스 익셉션인 경우에는 정의되지 않은 값을 사용하는 오류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이점 메시지를 출력을 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확인해 봤네요. 그리고 다시
읽기 전에 정보를 console.write9으로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1이라고 나누면 0으로 나누려 하는 오류가 발생했고 2의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3을 넣어주게 되면 정의되지 않은 값을 사용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형태의 오류들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중 예외 처리는 다중 캐치문을 씀으로써 좀 더 손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을 해서 각각 정보를 처리를 했는데 그냥 다중 캐치문을 여러 개를 씀으로써 우리가 비슷한 작업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8번에서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저기 스위치 구문까지 여기 스위치 케이스 구문까지 똑같아요. 입력 받아들이는 것은. 근데 캐치 영역에서 달라지게 캐치 영역에서 캐치 그리고 디바이드 바이 제로 익셉션 2 캐치 영역에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 2 캐치 영역에서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익셉션 2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 그 저기 익셉션 예외의 종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나에게 맞아 떨어지는 영역으로 캐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뭐 같으냐 하면 메서드 오버로딩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오버로딩의 개념이 여기에서도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캐치의 종류에 따라서 실제로 정확한 위치로 찾아가서 그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이 그 1의 경우에는 0으로 나누려 하는 오류 발생 이렇게 다 결과는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전과제는 없습니다. 도전과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고 영어 단어에 대해서는 깜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어 단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try문, catch문, finally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리수를 하기 위한 through라고 하는 문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얻는 기술에게는 상대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라 그랬네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당신은 흥미롭고 각별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이 있으면 SNS로 묻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결하기가 좀 힘이 드는 점은 있을 텐데 나에게 SNS를 통해서 물어보면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반갑게 만나도록 하죠. 안녕.